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런던 올림픽에는 유난히 오심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그런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오심 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항상 시사를 공정하게 바라보는 김성은의 토담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은의 토담길 오늘 모신 손님은 뚝배기처럼 묵직한 남자입니다. 외모는 푸근하고 넉넉해 보이지만 마음은 뚝심 있고 엣지 있는 분이시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 않고요. 일단 도정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산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앉으시죠. 예. 바쁘시죠? 예. 요새 1분 1초가 아쉬우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예비경선 통과하고 네. 강원도, 제주, 전북 또 내일은 충북을 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 너무 더운데 얼마 전에 예비 경선에서 후보가 5명이 이제 압축됐잖아요. 예. 좀 처음부터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 있는데 예. 네 분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자의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준비했는데 예. 제가 좀 섞어서요. 누구부터 할까? 자, 이분 손학규 후보님 한 줄로 간략하게. 정말 영국 신사 같아요. 네, 영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당내 대표 계실 때 네. 굉장히 좀 화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잘 추스렸고 최근 우리 민주통합당이 좀 커질 때 네. 크게 선당후사 하셨죠. 아, 화합의 리더다. 영국 신사다. 참 예. 좋은 평이네요. 두 번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박준영 후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제 그 시도지사 회의 협의회 의장님이신데요. 네, 굉장히 리더십도 있으시고 특히 이제 전남이 농도시인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농업이 새로운 불러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농업, 농촌, 농민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농업이 앞으로 블루오션 될 수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먹거리. 예. 앞으로 부가가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분 더. 정세균 후보님이셨는데 이분은 우리 여기 손바닥 TV에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지지난주에 나오셨어요. 네, 어떻게 한 평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무주 지난 장수에서 사선을 하셨는데요. 거기를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지역구를 종로로 옮겨서서 이번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의 이제 의장님을 2번이나 지내셨는데 네, 굉장히 통합과 또 설득 리더십도 갖고 계시고요. 굉장히 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인간미 넘치는 예, 분이다. 큰형님 같은 그런 큰형님 같은 분.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평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분은 문재인 후보님이신데. 뭐 인품이나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뭐 나무랄 데도 없는 그런 모범이시잖아요. 네, 네. 또 이 부산에서 이렇게 민변 활동을 하시면서 네.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뭐 존경받는 분이시고 네. 또 우리 민주통합당의 희망이기도 하시고요. 아, 예. 민주통합당의 희망이다. 많은 분들이 착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예, 평도 하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환해서 이렇게 순회해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대선 출마를 하시고 난 다음보다 요새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서요. 네. 예상하지 못하셨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김두관 지지만 낮은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이 아마 지지율이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장애 이제 우리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서 그런지 안철수 대세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네. 지지율이 고만고만해요. 네. 그러나 이제 8월 25일부터 저희들이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제주 경선 이전에 뭐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식으로 정책 발표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민주통합당이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역사가 있고 또 128분이라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또 수권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많이 섭섭해 하시는데요. 네. 저희들 당이 좀 혁신도 하고 후보들이 새로운 정책도 좀 내놓고 이렇게 네. 해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예.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연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거기서 지지 후보 투표에서 많은 사람이 김두관 후보님이 되실 줄 알았는데 손학규 후보님께서 1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상 외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많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민평연에서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3분의 2 지지가 안 나와서 네. 어떤 후보로 지적된 게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착착 탈락을 시키는데 아마 네.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가 손학규 후보였는데 네. 전체 3분의 2 지지가 나오지 않아서 공식 네. 지지는 안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뭐 1위를 했으니까 네. 손학규 후보로서는 상당히 힘이 되셨을 겁니다. 3분의 1은 아니지만 예. 앞으로 점점 더 노력을 하다 보면 민평- 1위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민평연이 말씀이시네요. 뭐 우리 당내 하나의 정파인데요. 물론 네. 그 민평연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전체 뭐 민심이나 당심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평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후보가 아직 아니시죠? 아직 출마 안 하셨죠? 그럼요. 출마 선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 어떤 토론회에서 네. OX로 하는데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쭉 이렇게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많은 뭐 교수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책 준비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뭐 대통령이 꼭 출마한다 안 할지는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지만 아, 미래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염려, 준비 이런 걸 하고 계신 것으로 좀 느낌이 오죠. 뭐 아까 다른 네 분 후보에 대해서도 평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안철수 씨에 대한 평을 조금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또 그 교수로서 기업가로서 또 뭐 학자로 의사로서 다 이렇게 성공한 분이시고요.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들하고 굉장히 그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아마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우리 기존 정당들이 정책 생산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 있지 않는 안철수 교수가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난들을 훨씬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2030과의 교류. 손바닥 TV가 으뜸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 아니세요? 그럼요. 12월 네. 19일에 대통령 당선될 사람인데 네. 2030 세대들 잘 모르고 계시니까 네, 오늘 알려야죠. 오늘 열심히 이제 이 자리를 알려줘야죠. 빌어서 좀 네.
김두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야죠. 네, 열심히 또 한번 친해지고 노력을 해보죠. 싶고요. 네. 또 2030 세대들의 그런 고민과 해난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경청하고 싶고요. 네, 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예. 저축은행 의혹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대선 가도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 또 새누리당에서 공천 헌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게 김두관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새누리당의 전신이 네. 한나라당, 뭐 민자당, 민정당 쭉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오잖아요. 네. 정체성이 이어져 오는데 2002년 대선 때 유명한 차태기당 네. 그런 DNA를 못 부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난번 박근혜 후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을 가장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해서 뭐 공천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당 색깔도 바꿨잖아요. 빨간 걸로 바꾸고 또 뭐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 파탄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명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꿨는데 그 부패 정당이라 할까 이런 DNA는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같아서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럼요. 하지만 양당 정치 또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천 헌금이 꼭 한 당에만 제한된 것 같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워낙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그러는데요. 새누리당의 최근 거의 뭐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했고요. 네. 또 공심위원이나 또 네. 비대위원들을 다 이렇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다 혼자 다 이렇게 결정해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심위 핵심들이 흔히 말하는 친박 멤버들인데 네. 이번에 그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정말 국회의원 자리를 뇌물로서 매가매직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이제 조사를 착수했으니까 발표가 되면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지지율을 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필승의 전략이 있으신가요? 오늘 전략 다 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알려지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내분 네. 후보들이 네. 제 필승 전략을 다 이렇게 캐치해버리면 안 되고요. 아, 네. 어쨌든 좀 반농담이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현장 행정을 하면서 네. 군수 장관 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뭐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이렇게 묵묵하게 그런 정책들만 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조명을 해준 것도 있는데요. 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경남 도정을 하면서 야권 도지사로 처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도정에 매우 충실했죠. 네. 물론 시도지사들이 저희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강하게 부딪혔지만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도정에 전념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저희가 김성은의 토담길에서 예.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습니까? 네, 이름하여 예. 김두관에게 필요한 3가지. 그런 한번 게 같이 있나요?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스태프들이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김두관 후보가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비책. 여기 한 분 계시네. 그러네. 솔로몬의 지혜네요. 예,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시죠. 한 팔은 문재인 후보가, 또 한 팔은 김두관 후보가. 솔로몬의 지혜 잘 아시죠? 그럼요. 네, 네. 성경 말씀이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가치와 철학이라는 게 꽤 크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참여정부의 12대 국정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이런 정책은 김두관이 가장 현장에서 실천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치를 보면 제가 많이 개성했고 저는 늘 군수장관 또 도지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실천을 담보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가치나 또 지지를 제가 상당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문재인 후보도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을 하면서
참여정부 5년 내내 국정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 가치를 상당히 계승하고 그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모든 국민이 다 알지만 김두관 후보를 리틀 노무현이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나는 김두관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말은 안 했고 운명 좀 키워주고 공동 싶다. 운명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행자부 장관을 발탁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시골 군수를 뭐 어떻게 이렇게 네.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냐 이러니까 네. 현장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실천한 현장 실천가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이장에서 이렇게 군수 또 장관 뭐 어쨌든 군수를 하면서 굉장히 개혁 행정을 했거든요. 혁신 행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주셨고 뭐 이렇게 좀 키워주고 싶은 사람이다. 또 지방대를 나오고 네. 마을 이장을 하고 농민의 활동을 하고 시골 군수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좀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 또 새로운 전략인 것 같기는 한데 어게인 노무현이 아니라 비언 노무현이다. 예, 영어 쓰셨어요. 어게인이 아니라 예. 비언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한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를 보면요. 네. 이제 5년간 지금 계속 국정을 하는데 공가가 있잖아요. 네. 공은 저희들이 이제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5년 국정을 맡으면서 이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또 핵심 도시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미안의 과제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성해서 더 완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아마 이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도 바라실 겁니다. 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3기 민주개혁정부를 만들어내고 그 3기 민주개혁정부가 노무현 정부 동안 못한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이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5년 만에 부족하잖아요. 그 지금은 5년 단임제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5년 한 15년 정도 이렇게 국정을 맡을 때 그런 정책들이 좀 안착이 되고 우리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이 주장하는 비욘드 노무현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도 오히려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다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을 하면서 예.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하고 네. 부동산 대책을 좀 더 단단하게 구축하는 그런 면에서 비언 노무현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두 고맙습니다. 번째 예. 묘안이 뭘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기대가 되는데. 그럴까요? 응? 오. 이상한 기계가 하나 앉아 있네요. 그렇습니까?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렇구나.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을 하셨나? 거짓말 탐지기네. 예, 지난번에 그 손바닥 TV 출연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2월 달인가 제가 출연했어요. 네, 그때 2월 달에 참 출연을 하셔갖고 그때 도정에 열심히 도정만 생각하겠다. 그리고 당원직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히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진심일 겁니다. 그 네. 당시. 근데 그 도지사직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때 도지사 출마할 때도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예. 무소속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네. 밝히셨는데 그 당시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네. 저는 이제 민중의 당을 하고 민주 정치가 기본적으로 대의 정치고 대의 정치의 근본이 정당 정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사람이고 그렇게 실천해 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2010년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무소속으로 계속 남을 거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상대 후보나 시민사회에서 저는 도정을 보는 동안 가능하면 당직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네. 이야기했냐면 제가 도지사 임기 중에 당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에 제가 입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직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뭐 가능하면 당직을 갖지 않겠다, 가능하다는 표현은 거의 기억을 안 하고 당직을 갖지 않겠다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약속을 어긴 것처럼 되는 거죠. 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월에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 대선을 염두에 두신 거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그 당시에 2월 달에 네. 2월 16일에 이제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 한국노총하고 시민회의하고 혁신과 통합하고 기존 민주당하고 이렇게 합해졌거든요. 네. 진보 블록은 좀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합은 안 됐습니다만 그 진보 정당만 빼고는 다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그 통합을 제안했던 혁신과 통합의 제가 상임 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그 통합을 새로운 신당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그러셨군요. 양해를 구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됐고요. 네. 제가 대선에 결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4.12 총선 결과가 저를 결심하게 했습니다. 네. 4.12 총선 때 우리 당이 일당이 다 될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오만했든지 또 뭐 이제 공천 잘못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일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상대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4.12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박근혜 후보가 자기 국정을 맡는 것은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거고 역사가 후퇴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역사와 시대 다시 말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바꿔봐야겠다. 그런 얘기시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 네. 셈이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내 후보들이 화 안 나실까요? 이제 뭐 저 연말 되면 이렇게 네. 입증이 될 건데요. 네. 지금 가정에 있으니까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네, 없고요. 네. 가장 그래도 어쨌든 박근혜 후보하고 가장 대척점이 있고 네. 가장 표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김두관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서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지만 네. 김두관은 풀뿌리 현장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네. 또 다르게 말하면 귀족이고 또 기득권이라면 네. 김두관은 평민이고 서민을 대표하는 가장 각이 서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가 계속 5.16 군사 쿠데타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저는 뭐 미래 가치를 제 나름대로 추구했던 이런 가장 대척점에 있고 또 이렇게 그 가장 제가 이렇게 중도, 청도 좀 많이 아우르고 있고 네. 또 뭐 어쨌든 진보 개혁 세력으로 분류되지만 중도, 청도 저를 지지하고 있고 또 자랑하면 어쨌든 제가 그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해서 어쨌든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장은 필승 카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영남과 호남을 또 아울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네. 제가 가장 잘 그 대척점이 있고 표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주자로 나갔을 때 가장 확실하다 네.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 결심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뭐 박근혜 후보와 이제 붙기 위해서는 이제 경선을 먼저 통과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국민하고 다양한 약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김두관 이것만은 절대로 깨지 않겠다. 나는 이것은 지키겠다. 지금 오늘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네. 재벌과 기득권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그만큼 뭐 정말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군수 장관, 도지사 한 10년 합해서 했는데요. 네. 뭐 유혹도 많았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쪽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하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양극화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대선 주자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어떻게 재벌을 설득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단계에 도약을 할 수 있는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년 올해 대선에 당선이 되고 내년에 국정을 맡아야 네. 될 사람들이 맡아야 될 대통령이 많은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저는 통합과 설득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그 경제 사정, 또 중국이 성장률도 낮췄거든요.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정을 맡을 대통령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설득 리더십이 있는 분이 맡아야 되고 네. 우리 사회에 지금 그 갈등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이렇게 그렇죠. 부담이 되는 나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그렇다면 물론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진영 논리로 싸우기 때문에 50.5대 49.5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 네. 승리하고 나면 정말 반대 세력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죠. 특히 내년은.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민, 바닥, 풀뿌리 민주주의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미국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유로존 얘기도 하고 그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네. 그 갖춰야 될 덕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애국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두 번째, 뭐 첫 번째만큼 중요한데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애국심이 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애국심이라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애국심.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세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또 세계사적 흐름 이런 걸 그나마 그래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본인이 끊임없는 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자기 스스로도 좀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만 갖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저는 뭐 서민 출신이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넓게 그리고 크게 보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그 묘안인데요. 예. 뭔지 예상이 되세요? 전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너무 잘 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들 고생을 해요. 이게 생방송인데 대단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비책입니다. 아, 서울행 티켓. 근데 이게 KTX 승차권 같은데요. 비행기 안 타면 안 되고 기차 타야 되나? 아닙니다. 서울행 티켓. 우리 창원에서 창원 중앙역에서 바로 서울역까지도 있고요. 이게 동대구에서 서울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대선 출마도 땅끝마을에서 하셨어요. 그죠? 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쭉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해 왔고요. 최근에 이제 제 자서전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네. 책 제목이 아래에서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남 땅끝마을은 우리 육지에서 보면 땅끝이지만 또 바다에서 보면 무터 시작이기도 하고요. 네, 또 세계 쪽에서 예, 보면 또 시작이고요. 예,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이기도 네. 하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의미가 있어서 예. 해남 땅끝마을에서 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 겸 출범식을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께서 김두관이가 거기 하니까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거기 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하는 거는 제 고향이 남해인데 또 해남에서 하니까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상은 전혀 시골 청년 출신인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도시적이시거든요. 저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네. 그 선거 때마다 굉장히 제가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늘 이렇게 선거 때 사람들을 만나면 부잣집 아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 그래서 같아요. 선거 때 덕을 본 건지 소대를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지방 출신이라 인지도가 좀 낮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이제 지방 출신이라서 인지도 좀 낮은데요. 이제 저 KTX 타고 서울로 왔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내년에 국정을 맡았을 때 대한민국 이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해서 저희 주요 의제들을 잘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네. 뭐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지율을 높여낼 수 있고요. 저는 또 뭐 지금 설사 지지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뚜벅뚜벅 이렇게 차분하게 정책을 설명하고 작은 성취를 이뤘지만 뭐 장관 때, 행자부 장관 때, 도지사 때, 군수 때 이렇게 한 일들을 잘 좀 이렇게 설명해내면 김두관의 그 진가를 좀 알게 되면 저는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 믿고 있고요. 네. 또 제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 뭐 정치 개혁이랄까 핵심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천에 용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쭉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 삶의 궤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싶다가도 김두관을 지지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장관직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죠? 예. 그때 서울에 올라오셨던 데가 200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처음 중앙 정치 경험을 하신 건데 그때 김두관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그때 경험이. 2003년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7개월 했는데요. 네. 그 주민투표제 있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워낙 이제 큰 나라니까 대의 정치가 기본이 돼 있지만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럴 수 없는 사정이지만 그래서 그 시군구라든지 시도라든지 주요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께서도 반대를 하셨지만 아, 그걸 밀어붙이셨군요. 예, 직접 민주주의를 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네. 그 제도다 해서 네. 주민투표제를 제안해서 만들었었고요. 네. 그 주민투표제에 의해서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을 했고 최근에 청주시하고 청운군 행정구역 통합도 했고요. 또 방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전에서 나오는 중저준이 그 폐기물을 모으는 네. 방패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군산하고 경주가 유치를 했는데 물론 이제 3천억이라는 인센티브, 네.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이라고 네. 본사를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경주가 94%, 군산이 91%가 나와가지고 결국 방패장은 지금 경주에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주민투표제에 의해서 한 거고요. 아. 제가 만든 네. 오세훈 시장의 그 친환경 무상급식 네. 그 투표도 제가 만든 주민투표제. 투표제에 네.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럼 참 보람이 있었던 7개월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예, 또 그쵸?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지방자치 3대 특별법도 제가 짧은 7개월에 다 한 거라서 그리고 또 뭐 자랑 좀 해야 되겠죠? 아유, 자랑하셔야죠. 그 예. 2003년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 19개 부처 평가에서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장관을 한 2년 정도 했더라면 정부 혁신이나 지방분권을 훨씬 더 좀 앞당길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7개월 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좀 저 스스로도 많이 아쉬움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엄청나게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국회와의 갈등을 해소를 못 하시고 국회와 갈등은 아니고요. 네. 한 청년 대학생들이 미군 스트라이크 부대라고 네. 그 군사훈련을 했는데 그렇죠. 그랬었죠.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한 청년 대학생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 부대를 점검하고 훈련장을 그 훈련장을 이제 못 막았다는 이유로 치안주무 장관이 돼서 저를 그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요. 그러셨군요. 사실은 네. 뭐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포천경찰서장 네. 또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 해도 경기경찰청장 정도가 책임을 질 사안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압도적인 여소야대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네. 국회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건데 대통령을 탄핵하기 힘드니까 김두관은 우선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도 별로 방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해임 건의를 탄핵을 한 걸 하고 나서 거기에 상당히 이제 한나라당이 자신감을 얻어서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탄핵하려고 했는데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실험으로 말하면 뒤집기를 당했어요. 그랬군요. 그렇게 하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 152석 1당이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사인이 막 오고 있어요. 누가 전화를 하셨대요. 응원해 주시려고. 아, 그래요? 누군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죠.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민병도, 민주통합당 민병도 국회의원입니다. 아, 민병두 국회의원이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그 전에 열린우리당 때, 네. 최고위원 출마하실 때,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불가능의 역사,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갖다가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아, 불가능은 없다. 새로운 것들을 개척할 수 있는 정치가다라는 믿음이 생기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민병두 의원님이야말로 전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도 러브콜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또 다른 그 김두관 후보님을 지지하기로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그 이외에 또 있으십니까? 네, 다른 네 분의 후보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사실 우리 역사의 커다란 장벽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또 그 장벽을 실제로 넘어선 분은 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우리 후보님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역사 또 그 역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양극화 시대 계층 이동이 어려운 이런 사회를 갖다가 극복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정말 거대한 진보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출마 전에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라는 평도 받으셨는데요. 아까 우리 김두관 후보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지율이 좀 주춤하거든요. 전략통 민병두 의원님께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이번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에 도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만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여론조사 밑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민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김두관 후보님이 살아오신 역사, 지난 30년간의 정치 역사를 보면 모든 혁신에 있어서 성공을 했고 또 고립되지 않았고 항상 모든 정치 세력과 통합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명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리더십을 갖다가 요구한 민심과 맞닥뜨리고 부응하게 되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달, 두 달 안에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모든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머리 많이 쓰셔야겠어요. 전략 많이 짜내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데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감사합니다. 많이 돼서요. 우리 잠시 화면을 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